이집트를 방문한 사람들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합니다. 바로 기자의 피라미드, 그 거대한 꼭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발치에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은 존재, 기자의 베스핑크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수천 년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한 방향만을 주시하며 버티고 앉아있는 대스핑크스로 가보겠습니다. 높이 20m, 길이 73m의 거대한 대스핑크스. 저 거대한 스핑크스의 눈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스핑크스 눈 크기를 정확한 수치로 기록한 고대 문헌은 없습니다. 이집트는 설계도 중심 기록 문화가 아니라 상징과 종교 중심의 기록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스핑크스의 눈 길이는 약 2m, 무려 6피트 7인치에 달합니다. 성인 남성이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을 비현실적인 크기죠. 이 거대한 눈은 약 4,5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지 않은 채 동쪽의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핑크스를 자세히 보면 묘한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비율 계산에 실패한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질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스핑크스의 머리는 거대한 몸통에 비해 그 비율이 확연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계 오류가 아닙니다. 머리의 하중이 목을 짓누르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철저히 분산시킨 것이죠. 이 치밀한 계산 속에서 얼굴의 세부 묘사, 즉 눈의 크기 또한 신성기하학이라는 고대 이집트 특유의 황금 비율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스핑크스는 거대한 석회암 바위산 하나를 통째로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위별로 안반의 강도가 달랐죠. 상대적으로 무르남석이었던 몸통은 수천 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에 깎여나가며 극심한 침식을 겪었습니다. 반면 머리 부분은 훨씬 단단한 지층으로 이루어져 원래의 형태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시간의 풍화작용이 지금의 불균형한 스핑크스를 완성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눈이 약 1.4m로 다소 크고 뚜렷하게 조각된 진짜 이유는 바로 착시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석공들은 수십 미터 아래 지상에서 이 거상을 올려다볼 인간의 시선과 원근법을 4,500년 전에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올려다보았을 때 비로소 가장 위엄있고 균형 잡힌 파라오의 얼굴이 완성되도록 왜곡을 역이용해 눈의 크기를 확대한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 원근법을 건축에 적용했던 천재들. 스핑크스의 1.4m 눈동자 속에는 신을 기리기 위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었던 극한의 건축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스핑크스의 눈은 2m일까요? 아니면 1.4m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어디까지를 눈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4,500년 전에 멀리서 보일 얼굴을 계산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이 눈동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즉,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설계 오류가 아니라 자연과 시간이 함께 만든 비율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는 아케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지평선, 즉 태양이 드나드는 세계의 문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두 마리 사자, 바로 루티입니다. 한 마리는 동쪽을, 한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며 태양이 그 사이를 지나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스핑크스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쪽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스핑크스가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 두 번째 스핑크스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존재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고 태양을 기록하며 지평선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 수천 년 동안 동쪽의 여명을 바라보는 이 눈은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자신의 또 다른 반쪽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막의 바람 속에서 스핑크스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